1주택 특례 거기를 보겠습니다. 이거는 이제 우리 지금 비과세 내용 중에 집이 2주택인데 1주택으로 봐준다 그 특례입니다. 그죠? 이거는 이제 이 비과세 파트에서 시험이 출제가 되면 그 보유기간에 관한 거 지난주에 배운 거 그게 지난 시간에 배운 그게 더 유력합니다. 왜냐면 얘는 이 내용을 내기가 좀 애매합니다. 이 내용도 많고 잘라내야 되는데 얘가 나왔었죠. 요게 29회 때 출제됐었죠.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인만 가볍게 보시면 돼요. 일단 얘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. 집이 하나 있는데 이 집을 팔기 전에 새로 집을 샀다. 신규로 이런 얘기. 그러니까 요 1주택 특례는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집을 먼저 파느냐 순서가 중요합니다. 일단 순서는 잘 모르면 무조건 기존에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. 원래 가지고 있던 집을 먼저 파는 거죠. 그럼 얘를 팔면 된다는 거죠. 그럼 현재 몇 주택인데 2주택인데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래서 근데 조건이 있죠. 요 집 사고 1년 이상 지나야 됩니다. 그리고 얘를 종전주택을 3년 안에 팔면 돼요. 그럼 얘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그 뜻이거든요. 근데 이제 조건이 1년 지난 다음에 사셔야 되고 얘를 3년 안에 팔았을 때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뜻입니다. 이게 기본 개념인데 얘가 이제 어디에 있으면 조정대상지역이죠. 조정대상지역이 있을 수 있죠. 그럼 어떻게 되느냐? 이것도 조정이 있고 얘도 조정대상지역이다. 그러면 1년 안에 팔아야 됩니다. 그러니까 같은 적인데 둘 다 조정이 있을 때는 몇 년 안에 팔아라? 1년 안에 팔아라. 그럼 얘가 둘 다 얘도 조정, 얘도 조정일 때 1년 안에 파는 거죠. 그럼 둘 중에 하나라도 조정이 안 껴 있으면 그냥 3년 안에 팔면 됩니다. 근데 요 근데 기준이 실무적으로 되게 복잡합니다. 왜냐면 이게 이 집을 언제 샀냐에 따라 다 틀립니다. 그러니까 날짜가 언제에 따라 얘는 2016년 19년도, 18년도, 17년도 계속 바뀌었거든요, 법이. 그러니까 그 집을 산 날 어떤 건 1년 안에 어떤 건 2년 안에 이런 게 있어요. 그죠? 최근에 나온 거는 이제 1년 안에 팔고 이 집의 전입도 1년 안에 해야 된다. 이렇게 개정이 된 거죠. 그게 2019년 12월 16일에 개정돼서 17일부터 산 거는 이렇게 됩니다. 근데 그 전에 산 건 또 그냥 2년 안에 팔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걸어가지고 문제를 내기가 애매하다는 거죠. 왜? 그럼 이 조건을 다 주어져야 되거든요. 그죠? 왜? 저 집을 언제 샀다고 해서 어쩌고저쩌고 다 써줘야 되기 때문에 이걸 내기가 어렵습니다. 그죠? 기본적으로 근데 어쨌든 1년 지나고 사고 원칙적은 3년인데 현재 건 조정은 몇 년이다? 1년이다.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교재도 보시면 거기 굉장히 길잖아요. 요약해놓은데도 그죠? 132페이지. 그거 다 읽을 필요 없습니다. 그죠? 그리고 상속은 그냥 보시면 돼요. 얘 시험에 거의 한 번 나온 적이 일반 나오면 이겁니다. 집이 하나 있고 뭘 받았다? 상속받았다. 얘 팔면 됩니다. 얘도 기존 집이죠. 그죠? 얘는 근데 몇 년 안에 팔아라 이런 건 없습니다. 그냥 팔면 돼요. 그죠? 아무 때나 팔면 돼. 대신 얘를 먼저 팔아야 됩니다. 그래야 1주택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죠. 실무는 좀 다릅니다. 실무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내가 얘를 팔았는데 1주택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집이 하나면 상관없는데 여러 채 가지고 있다 상속해 줄 수 있죠. 그러면 자녀들이 다 상속받을 거 아니야. 그럼 전부 다 해당되는 건 아니고 한 명만 해당이 됩니다. 그러니까 혹시나 요 케이스에 해당되면 잘 알아봐야 되는 거죠. 적으시고. 그죠? 그 다음에 동거봉의 혼이 요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질문이라 했죠. 당분간 나올 일 없겠죠. 저거만 해서 이렇게 돼 있죠. 결혼, 혼인 이렇게 돼 있죠. 이건 이제 특이한 게 뭐냐면 다른 애들은 다 기존 집을 먼저 파는 거예요. 있던 집을 파는데 얘는 그게 안 되죠. 왜냐면 기존의 집을 팔아라는 무슨 뜻이라겠어요. 원래 내 앞으로 집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또 산 거지. 그죠? 그래서 2주택이 된 겁니다. 근데 얘는 2주택은 맞는데 각각이죠. 그죠? 왜? 동일 세대였는데 각각 집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 집을 팔아라. 이게 성립이 안 되고 또 하나는 합가죠. 합가는 어느 집을 한쪽으로 합친다는 얘기죠. 여기서 누구네 집으로 합할지 모르잖아요. 당사자만 아는 거지. 근데 법으로 부모 집을 팔아라. 남편 명의의 집을 팔아라 라고 정하면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그래서 얘는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이에요. 두 개 중에. 얘는 합가하고 10년. 얘는 5년 안에 팔면 됩니다.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원래 이게 5년이었었거든요. 근데 29회 때 얘가 바뀌었어요. 그때 개정이 돼서 10년으로 개정되고 나서 얘를 시험에 낸 거지. 개정된 사항이라. 근데 요것만 딸랑 내기 뭐하니까 얘랑 묶어낸 거죠. 근데 그래도 이제 부족하니까 가로치기 부족하니까 뭐 했어요?
부모님을 동거부양하는 거잖아. 그럼 부모님 연세가 최소 몇 살 이상은 돼야 된다? 세법으로 60세입니다. 기본적으로 60세 이상이 된다. 그죠? 60세 이상. 근데 두 분 다 60이 넘어야 된다? 그런 건 아닙니다. 그저 인터넷 보니까 영국의 할머니가 80 몇 살 먹었는데 45살 어린 이집트인가 남자와 결혼했는데, 그죠? 결혼을 하셨대. 45살 어린. 근데 이제 그 인터넷 내용 그거예요. 근데 비자가 안 돼가지고 남편이 못 들어온대, 영국에. 할머니가 남편이 보고 싶어서 눈물로 지새우고 있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왜냐면 내가 나이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 언제 세상 갈지 모르는데 남편을 볼지 못하니까 큰일이다 그러면서 눈물로 지새운다, 이런 내용이에요. 아들이 53살이래 나왔더라나. 그죠? 친아들이 53살이래요. 근데 남편이 30 몇 살? 40도 안 됐죠. 그죠? 근데 결혼했어요. 만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. 운명의 상대래잖아. 그게 희한하죠. 그럴 수도 있어요. 그죠? 의외로 그런 사람 많습니다. 많진 않지만. 근데 아래로 30도 그런데 의외로 45살이면 엄마보다 더 나이 더 먹은 거잖아. 그죠? 굉장합니다. 외국 사람들 참 신기하죠. 그래서 요거는 5년, 여기는 10년. 10년, 5년 이내 먼저 파는 주택은 뭐다?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. 그랬고. 얘를 또 이걸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. 아직까지. 그죠? 얘네하고 일반 주택 갖고 있다. 그럼 뭘 팔아라? 일반 주택 팔아라. 그런 뜻이고요. 요건 뭐냐면 지금 얘가 집을 어디 걸 샀어요? 수도권 밖의 주택을 샀다네요. 그럼 기존의 집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? 수도권에 있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이 규정은 수도권의 집인 사람만 해당이 되겠죠. 그죠? 수도권에 집이 있고 수도권 밖에 집을 실수요 목적 샀다. 실수요. 직장 발령 난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산 거죠. 수도권이 어디예요? 서울, 경기, 인천만 합니다. 서울, 경기, 인천. 그러니까 부천도 해당되겠죠. 그럼 여기서 만약에 그 외지역의 집을 실수요 목적으로 샀다. 그러면 얘도 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가 된 날로부터 3년 이내 팔면 됩니다. 사자마자 3년은 아니고요. 직장 다니니까 이제 그 직장 발령 나서 딴 데로 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3년 안에. 얘하고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얘도 3년, 얘도 3년이잖아요. 여기는 1년 이상 지난 다음에 사야죠.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. 왜요? 이거는 지금 실수 목적이잖아. 말 그대로 지금 직장 발령 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집을 사야 되는데 수도권 집 산 지 6개월밖에 안 됐어요. 그때 뭐래요? 너 이거 안 팔고 그냥 내려가 집 사면 나중에 이거 팔면 2주택이다?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. 그죠?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이거 팔아가지고 1주택 혜택을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은 6개월이면 나머지 6개월은 여기서 제주도까지 아니면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해요? 말이 안 되는 거지. 아니면 그 노숙 생활에 전철역에서 동대구 역에서 할 수 없잖아요. 그죠? 이거는 그게 없어요. 왜? 말 그대로 실수요 목적이기 때문에. 사실상이라면 되게 중요합니다. 그제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집을 팔았는데 다가구를 팔았는데 양도세 9천만 원 신고했는데 국세청에서 8억 추징당했습니다. 다가구 하나 팔았는데 왜 그럴까요? 옥탑 때문에. 옥탑. 그 옥탑 있죠? 다가구 옥탑 있죠? 걔가 주택이잖아요. 그럼 걔는 주택이 층수에 들어가면 걔가 몇 층이 되는 거야? 4층. 단독주택 아니죠. 단독주택은 몇 층만 단독이야? 3층 이하가 단독인데 위에 옥탑이 있으니까 4층이라고 하는 거. 그러니 단독주택이 아닌 거죠. 그래서 다 세 들어봐가지고 국세청이 추징했는데 8억 추징가 돼요. 8억인가 얼마 추징당했어요. 조세 심판에 청구 듣겠죠? 받아줘 안 받아줘? 안 받아줍니다. 왜? 사실상 걔 공보상에는 주택이 아니잖아요. 왜? 뭐가로 진 거죠? 다 불법이잖아요. 그거는. 근데 실제로 뭘로 쓰고 있어? 주택으로 세를 주고 쓰고 있잖아. 그럼 걔는 주택이에요. 4층짜리 건물이 된 거죠. 그래서 사금 8억인가 추징당했다.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원룸 다가구 거의 다 옥탑 다 있거든요. 왜? 그 다 불법이죠 원래. 근데 봐주는 거잖아요. 그냥 불법으로 하더라도 시군구에서 원래 강제 철거해서 이행강제부가 철거라고 해야 돼요. 근데 그냥 봐주거든요. 서민들이 그거 방 2개 더해서 세대로 먹고 살겠다는데 막 야박하게 못하니까 놔둔 건데 그게 문제가 아닌 거지. 왜? 국세가 문제, 양도세가 문제잖아요. 팔 때 그렇게 될 수도 있죠. 혹시나 여러분도 거기에 해당이 되시면 조심은 하긴 해야 됩니다. 알아보시고 잘 처리를 해요. 잘못하면 지금 보세요. 9천 됐는데 8억 추징, 말이 8억이지. 말도 안 되는 거죠. 그죠? 근데 그거 세금이 어떻게 체납하고 이민 가야죠. 이민도 못 가. 체납하면 이민도 안 돼. 왜 세금 때문에 못 나가거든요. 몰래 밀항해서 나가야지. 그죠? 세금 8억 내느니 차라리 그죠? 안 내고 버티다가 지리산 들어가 자연인으로 사는 게 낫지. 그걸 누가 8억 내고 있어요. 그죠?
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. 자연인으로 그냥 에라 씨, 나 세금 안 내고 그냥 저 제주 뭐 지리산 가서 살란다. 반 달고 뭐고 잘 쎄쎄하고 노는 게 낫지. 이게 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132페이지 그냥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. 대신에 그 133페이지 노부모 동거봉의 혼인은 10년 5년인데 아무거나 먼저 파는 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. 그죠? 뭐 그 정도 선에서 가볍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보유기간 특례에 관한 걸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.